그러니까 이제 고2, 고1, 중3 이 학부모님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아이 대학 보낼 때 뭐 해야 되냐, 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께 좀 네. 해주고 싶은 얘기. 그리고 당장에 지금 고2 네. 지금 올해부터 진로 선택이 네. 도입돼가지고 네. 대학도 사실 처음이니까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아마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런데 대학도 혼란스러운데 아마 학생 학부모님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네, 고2랑 그 밑에 학생들 준비하는 학생 학부모님들께 좀 예. 간략하게나마 도움되실 수 있는 말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2015 개정교육과정이 시작된 게 작년 입시부터예요. 2021학년도에 네네. 지금 현재 대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첫 해는 약간 2015 개정교육과정임에도 불구하고 2009 개정교육과정과 네네. 다르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석사 등급 다 나오고 그래서 다르지가 않았는데 문제는 올해 3학년 네. 고3과 고2가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왜 다르냐면은 근본적인 그 원인은 그 2019년 재작년이죠. 네. 재작년 11월 29일인가 그때쯤에 교육부에서 발표했었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때문에 11월 28일. 네, 28일이었나요? 예. 네. 그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 이유가 발생을 했었던 것 네네.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수상 경력 그리고 자율 동아리 그리고 개인 봉사 네네. 독서 이게 전반적으로 학교 생활 기록부의 기록량이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축소됐죠. 네. 그런데 약간 좀 큰 차이를 보이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현재 고2, 고3 같은 경우에는 그 수상 경력 같은 경우에는 학기당 하나씩만 네. 대입에 지원 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상 실적을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학기당 하나씩만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1 같은 경우에는 수상 실적은 아무리 해도 대입 전형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수상 실적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게 지금 현재 고1입니다. 고1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자율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장 먼저 기록이 되는 것이 정규 동아리예요. 네네. 그 다음에 추가로 기록되는 것이 자율 동아리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자율 동아리에 대해서 가치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가장 그 정기적으로 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것은 정규 동아리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정규 동아리 자기가 진로를 진학하고자 하는 그런 전공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정규 동아리에 가입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적에 밀렸다던가 면접을 못 봤다던가 아니면은 뭐 우선순위에 밀렸다던가 아니면 뭐 진로가 나중에 바뀌어갖고 이제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간다던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자율 동아리를 내버려 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 자율 동아리가 일단은 그냥 그때그때 조직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약간 기준 같은 게 또 불명확한 게 좀 있어서 일단은 교육부에서는 이거를 조금 완전하게 없애버리겠다. 네.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자율 동아리는 현재 고3, 고2는 딱 한 개만 기록하게끔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고1 학생은 자율 동아리를 기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부예요. 예, 학생은 기재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고1은 이제부터 정규 동아리에 신경을 꽤 많이 써야 돼. 왜냐하면 정규 동아리 하나가 꽤 보일 겁니다. 눈에. 그거밖에 없겠네요. 네,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약간 반대하는 입장이긴 한데 뭐 정해진 건 따라야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고1과 고2, 고3이 좀 다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개인 봉사입니다. 봉사 시간은요. 교내 봉사와 개인 봉사를 나눠주시죠. 그래서 개인 봉사를 많이 하는 친구들은 전체 봉사 시간이 뭐 한 400시간, 600시간씩 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문제는 고2, 고3, 현재 고2, 고3은 일단은 반영을 해요. 그런데 고1은 반영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봉사도 안 한, 개인 봉사만 안 하는 개인 봉사만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교내 봉사밖에는 안 남아요. 네네. 그러면 어떤 상황이다 하면 이제 더 이상 봉사도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이제 해주는 봉사. 네, 맞습니다. 예, 학교에서 만들어도 그 대신에 중요한 거는 교내 봉사만 조금 남기 때문에 이게 또 선생님이 시키는 교내 봉사는 좀 잘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가뜩이나 몇 시간 안 되는 교내 봉사를 그것도 안 채우면요 교내 봉사가 너무 없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그래도 챙겨주시는 뭐 청소해라 뭐 이렇게 챙겨주시는 교내에서 챙겨주시는 그런 봉사 내용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달라지는 게 독서 활동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독서 활동 상황은 고2 고3 같은 경우에는 제목과 지은이만 적게끔 되어 있어요. 고2 고3은요? 네. 네. 그래서 고2 고3은 그렇게 되는데 고1은 아무리 적어도 대입에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고1은. 그것도 신경 안 써도 되네요, 그러면은. 이제 고1은 책도 안 읽어도 됩니다. 아, 근데 이게 과연 옳은 방향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럼 뭐 보면 자동 봉진 중에서 그러면은 진로 활동이랑 자율 활동에 그냥 정규 동아리 하나, 그다음에 네네. 독서랑 봉사는 직접적으로 대입이랑 무관하게 되겠네요. 네네네네. 연결 지점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도대체 이런 것들 왜 다 뺐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저희도 매년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입시 마치고 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평가를 세부적으로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정량적인 요소로서만으로 평가를 안 하기는 하지만 정량적인 평가 요소가 개입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학생부에는. 그게 뭐였냐면은 일단 교과 성적이 네. 있고 그리고 수상 실적 숫자 네. 몇 개 실적했는지 그리고 봉사 시간, 독서 활동 권수 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쵸. 정량 지표를 뽑을 네. 수 있는 쉽게 뽑을 수 있는 것들이 그 정량 지표를 쉽게 뽑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는 바는 아닌데 네. 옳은 방향은 저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보지만 일단은 그래서 일단 정량 지표를 뽑을 수 있는 건 다 사라졌고 남는 게 이제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남느냐? 지금 현재 고1부터는 네. 남는 게 동아리 활동 하나 네. 그리고 교과 성적 세특 세 개. 예, 세특 정도 남습니다. 뭐 물론 이제 뭐 추계 사항이라든가 종합 의견 뭐는 그대로 남아 있긴 한데 행태 그거 예, 행동성의 종합 의견 네, 같은 네. 경우는 그대로 남아 있긴 한데 약간 특징적인 게 그나마 글자 수 기재의 제한이 적고 네. 자유롭게 좀 쓸 수 예, 있고. 기재할 수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에요. 근데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는 항목 자체가 교과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가면은 앞으로의 학종은 결국은 교과 평가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내신 등급 밑에 이렇게 서술돼 있는 게 세특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예. 그 교과학습 발달 사항 그것만 보는 네.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네네네네. 물론 이제 뭐 창의적 체험 활동에 뭐 동아리 활동, 뭐 진로 활동 이런 것들이 물론 있긴 하지만 지금 현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교과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돼요. 요거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네네. 요즘 뭐 누구로 생각을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교과 중심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가 운영이 될 것 같고 앞으로는 각 교과목에 대한 선택 물론 이제 이게 고교 학점제랑도 연계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그 수업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물론 이제 요즘에는 수업들이 다 그 필기 시험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수행 평가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더 중요시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2, 고3은 조금은 달라요. 네. 그러니까 고1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고 고2, 고3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애매하게 남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약간 과도기적인. 네네 과도기라서 애매하게 남아 있어서 솔직히 자기가 한 거는 최대한 일단은 조금 어필을 해보게끔 해야 되는 상황인 것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게 또 뭐가 겹쳐 있냐면은 코로나가 또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보면은 저희 학교에 지원했던 학생들의 뭐 정량 지표 분석해 본 결과 봉사 시간이 평균 75시간 정도 나와요. 물론 이제 많은 편 아닌가요? 뭐 근데 지원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 친구들 보통 이렇게 나와요. 그냥 생각까지 물론 이제 뭐 평균이라는 수치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죠. 네. 뭐 막 400씩, 아, 600씩 그렇죠. 하는 그쵸, 친구들 그쵸. 때문에 이게 끌어올려지는 것들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75시간 정도 됐거든요. 네네. 그런데 작년에 지원했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 딱 15시간, 15시간 정도 빠졌더라고요. 아, 그게 코로나가 터진 3학년 1학기 때 못하니까. 예, 못했으니까 딱 그 정도 분량이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올해는 3학기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지금 작년에 고2였던 애들은. 네네네. 그래서 만약 그 3학기나 빠져 있으면 봉사 시간이 더 적을 거예요. 네네. 봉사 시간을 지금 현재
올해 고3 같은 경우에는 봉사 시간을 할 수 있었던 봉사 시간을 쌓을 수 있었던 시간이 고등학교 1학년 때밖에 없었을 거예요. 30시간 정도 네네네. 되겠네요. 예. 그때밖에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봉사 시간은 크게 딱히 중요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올해는 지금 현재 고2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하죠. 음. 통으로 못 하게끔 되어 있어요. 코로나 네.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봉사 시간이 이제 뭐 이렇게 올해는 조금 그냥 중요시하지 않게 저희도 저희 학교 교수님들께 그런 부분 조금 강조를 해서 봉사 시간에 신경 쓰지 마시고 평가를 하시라라고 네네. 유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식의 좀 한계가 조금은 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과도기 상황이라서 네네. 조금 잘 버텨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활동도 많이 못